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태풍이 지나간 수요일인데요. 안전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수도권은 더없이 맑은 하루였습니다. 낮엔 덥기까지 했는데요. 제18호 태풍 차바가 지나간 제주와 남부지방의 피해는 생각보다 큽니다. 목숨을 잃고 다치고 실종됐고요. 침수와 함께 붕괴 사고도 속출했는데요. 앞으로 복구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여의도에도 태풍이 불고 있죠. 국정감사장에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해서 야당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경련의 해체 필요성도 언급된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고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해서 상설 특검 법안을 제출했고요. 이 백남기 특검도 가동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를 연결해서 여러 쟁점 현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 들어보겠고요. 3, 4부에서는 새 남자의 정치수다에서 파행정국 이후에 시험대에 오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정기국회 불씨로 남은 이른바 국회의장 중립법에 대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 현장 뜨겁습니다. 야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총력 방어로 맞서고 있는데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국정감사 정상화되자마자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이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겨냥한 의혹 제기에 공세가 집중돼 있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 국정감사라는 게 행정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기능 아닙니까? 네. 그 속성상 야당의 무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야당으로서는 국정감사 통해서 정부의 실정 그리고 잘못을 파헤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멍석을 깔아둔 그런 네.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당으로서는 참 제기할 의혹, 제기할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문제뿐만 아니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 그리고 뭐 지진, 태풍에 대한 정부 대응,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뭐 상임위마다 이렇게 제기할 문제들이 아주 그냥 널려 있다시피 한데 그중에서도 야당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의혹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야당은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의혹들을 사실로 좀 확인하고 싶다.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문제의 주무 그 상임위원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임위 수를 보니까 6개 상임위원회가 절반이네요. 되더라고요. 네. 예, 거의 전방위 공세를 펴고 네네.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재단 설립이 이렇게 인가가 하루 만에 되고 또 법원에서는 설립 등기를 이례적으로 빨리 된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순실 씨 의혹 그리고 정경련의 그 대기업을 상대로 한 기금 조성 문제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경련이 또 이제 두 재단을 통합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것이 뭐 증거 인멸이 아니냐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 그리고 심지어는 정경련 해체 주장까지 나왔고요. 네네. 또 어떤 의원들은 대기업 총수 사면 대가로 또 기금 모금한 것 아니냐라는 네네. 의혹 제기. 하여튼 각양각색의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은 정부 또 청와대를 겨냥한 결정적인 한 방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의혹은 쉽게 누구나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공세가 아닌 그것을 사실로 또 아니면은 그 실력으로 그 밝혀내는 것은 야당의 실력이다. 네. 그것은 야당의 몫이다. 또 물론 원래의 몫도 있지만은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이제 파행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 8일 이어졌고요. 어제 이제 정상화됐으니까 이제 이틀째고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언론 보도만 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연일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정감사 뭐 바야흐로 야당의 무대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수가 지금 야당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는 쪽도 있게 마련인데 이 방어가 바로 이 새누리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정부는 답변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 전방위 의혹 제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 걸로 보세요? 좀 솔직히 말해서 새누리당으로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싶어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누리당은 그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건 막가파식 폭로다. 입증된 것 없지 않느냐. 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마구 의혹을 묶어서 포장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 원론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 야당의 칼날이 겨냥하는 곳이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당이 그동안 무수한 의혹을 제기했지만은 핵심을 찌르는 게 없었다. 네. 내용 뜯어보면 별 것 없는 거 없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정타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새누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또 국정감사 현장에서 임하는 정부 관계자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의혹 제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이게 아니다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네네. 뭐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제기대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총론적인 방어 이렇게 이제 되고 있겠군요. 자, 그런데 이 청와대도 반응을 보인 대목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야당, 보면 국민의당 박지원 이 비상대책위원장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의혹. 그러니까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과 협의를 해서 사저로 물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터뜨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지금 강하게 맞받아쳤죠?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연 이틀에 걸쳐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심지어는 유감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네.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무근이다. 이런 이제 발언이 어제였고 오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은 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대통령의 퇴임 이후의 사저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는 봉하마을 사저 문제 네. 이 문제를 놓고 지금은 경남지사인 홍준표 당시 의원이 그 아방궁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게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났긴 했지만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도 한때 그 내곡동 사저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결국 특검 수사 대상에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 사실 대통령이 퇴임하면 사저로 돌아가는 거는 아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단순하게 대통령이 살던 집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경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경호 시설을 신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저택에서 인근 저택을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인근 부지를 구입을 해서 신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단순하게 예전의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식으로 문제는 풀리지는 않고요. 하지만은 이 문제를 또 권력의 속성상 현직 대통령이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저 문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퇴임을 준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용하게 가급적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사례에서 돌이켜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은 투명하게 처리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은 해두고 싶습니다. 청와대 해명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 후에 이 삼성동 자택으로 원래 이제 사시던 자택으로 가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야당들이 지금 공동으로 오늘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 여야 격돌 뇌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해임 건의안 통과 이후에 이 두 번째 격돌 되지 않을까요? 다분히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이죠. 제2 해임안 전국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뭐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야3당이 고 백남기 씨 특검 요구안입니다. 지금 상설특검에 대한 법률안이 지금 제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특검을 실시하자라는 그런 안이거든요.
야당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수사한 지 1년이 됐는데 1월 달 진전이 없다. 네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수사기 때문에 공정하게 진행되는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특검을 발동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반면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검찰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서울대 병원도 위압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네. 공식적으로 밝혔고 또 야당은 지금 부검을 통해서 밝히면 될 건데 부검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칫 정쟁의 도구로 이렇게 비화될 소지가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특검 요구안이 지금 법사위를 국회 발의가 됐는데 네. 정상적이라면은 법사위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네, 의결이 네. 됩니다. 근데 문제는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법사위를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야당에서는 법사위를 안 거치고 본회의 상정하는 가능성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법사위를 넘어야 되는 일단 문턱이 있고 만약에 법사위를 못 넘으면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과연 새누리당의 반대 속에서 이거를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겠느냐. 네,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통과되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쉽지 않아 보이네요. 발의는 됐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설특검 제도 이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발동된다면 1호 사안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기존 특검과 상설특검이 다른 건가요? 이 법은 이제 상설특검이라고 하지만은 상시적으로 특검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네. 특검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돼야지 이렇게 기구를 갖추는 건데 그거는 과거의 특검하고 같죠. 네. 그렇지만 과거의 특검은 11차례 실시했습니다마는 네. 그때마다 특검 법을 만들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상설 특검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구안이 처리가 되면 되는 네. 거죠. 하나 또 특히 다른 것은 과거의 특검의 임명은 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상설특검법 하에서는 국회에서 특검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2명을 추천하면 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에 예외가 적용이 된다는 네. 거죠. 변호사가 특검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특검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는 지진 경주 쪽에요. 오늘은 또 태풍 남부 타격이 있는데 국민 안전도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 또 3일째 국정감사 어떤 이슈가 터져 나오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